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봐? 이건희 회장의 이 발언을 기점으로 삼성은 아예 다른 기업이 됩니다. 그러면 시계신에도 이렇게 브랜드의 철학, 정체성, 디자인, 포지션 모든 것을 바꾼 시계 브랜드가 있습니까? 사실 역사와 전통을 목숨처럼 여기는 시계신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무모한 도박에 모든 것을 걸었던 시계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크로노 스위스, 모델은 스몰 세컨즈, 블루, 오르빗입니다. 스펙부터 보겠습니다. 사이즈 40mm 평범한 편, 무게는 11.5mm 이것도 무난하고요. 러그 투 러그는 50mm로 사이즈 대비 길고 러그 폭은 20mm 역시 평범합니다. 97g, 가격은 무려 1,800만원, 칼리버 C6000, 55시간의 파워 리저브, 핸드 기요쉐, 전후미연 사파이어 크리스탈, 삼바 30m 방수, 17cm의 손목 둘레 위에서 이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제 시각에서 손에 올려놓고 타인의 시선에서 주머니 샷 빼고 이 시계의 본체는 기요쉐, 핸드 기요쉐입니다. 기요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다이얼을 집어서 머신에 꽂고 돌리고 찌르고 또 돌리고 돌리고 긁어내고 돌리고 긁고 스탑. 저도 진짜 핸드 기요쉐는 시계질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미친 듯이 화려하고요. 조금 더 가까이서 접사를 해서 주시하고 있으면 살짝 멀미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가짜 기요쉐도 있나? 기요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스탬핑, CNC, 핸드 기요쉐. 스탬핑 기요쉐는 말 그대로 찍어서 만들어내는 거라 손쉽게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주로 저가 브랜드에서 사용되고요. 티소 르로끌과 프레드릭 콘스탄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저렴하지만 입체감이나 광택이 좀 부족하고 시멘트같이 텁텁한 느낌이 있는 게 단점이에요. CNC는 말 그대로 CNC 머신으로 패턴을 깎는 방법입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기요쉐 패턴의 깊이나 피치의 오차가 0% 수준으로 지나치게 균일하고 일정해서 오히려 차갑고 딱딱한 느낌을 줘요. 핸드 기요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손으로 한 땀 한 땀 따는 방식이에요. 질감이나 광택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진 불규칙성이 기요쉐를 CNC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데 고가의 하이엔드 브랜드들, 럭셔리 브랜드는 당연히 핸드 기요쉐 방식으로 다이얼을 제작하겠죠? 아닙니다. 핸드 기요쉐 머신을 사용할 줄 아는 숙련된 기요쉐 장인이 전 세계에 몇 명 없습니다. 다이얼을 하나 뽑아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폐기율도 되게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은 파텍이나 브레게, 바쉐론 콘스탄틴, 오드마 피게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들조차도 CNC 기요쉐와 핸드 기요쉐를 혼용해서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드마 피게 로얄로크의 테피세리 다이얼도 엄밀하게 말하면 로즈 엔진을 활용한 핸드 기요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요쉐 설명 앞뒤에 메인이나 핸드 턴드라고 적혀있지 않다면 핸드 기요쉐가 아닌 CNC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핸드 기요쉐는 크로노 스위스 같이 제작 수량이 매우 적은 독립 브랜드에 몰려 있어요. 한 스텝 아래 위치한 9시 방향의 스몰 세컨즈에는 동심원 패턴의 아주라지 마감이 들어가 있고 아라빅 아플리케 시간 인덱스, 도트 분 인덱스, 브러시드된 핸즈,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기요쉐 하나만으로 화려함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다른 것들까지 눈에 들어왔다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크로노 스위스 이름만 보면 그냥 스위스 시계 브랜드로 착각할 수 있는데 이 브랜드를 만든 사람은 독일 사람이고 회사도 독일, 생산도 독일에서 이루어진 독일 시계 브랜드였습니다. 시분초가 전부 따로 노는 레귤레이터 다이얼을 처음으로 양산한 시계 브랜드로 이 브랜드의 맛을 좋아하는 애호가분들이 한국에도 꽤 많았던 기억이 나요. 창업자 랑이 은퇴하면서 내가 만든 시계 브랜드의 정체성을 건들지 않는 사람에게 크로노 스위스를 넘기겠다라고 선언했고 그것을 약속한 스위스 사업가에게 크로노 스위스를 넘기게 됩니다. 스위스 사람에게 브랜드를 넘겼고 회사도 스위스로 이전하면서 메이드 인 저머니였던 시계 브랜드가 스위스 메이드로 진정한 크로노 스위스가 돼요. 하지만 인수인은 창업자의 바람과는 반대로 크로노 스위스를 완전히 다른 브랜드로 바꿔버립니다. 레귤레이터나 양파 용두, 코인 베젤 같은 핵심 헤리티지는 그대로 유지했지만 기요쉐, 에나멜, 스켈레톤, 플라잉 레귤레이터, 오픈 기어, 3D 다이얼, 블루, 퍼플, 오렌지, 심지어 무지개색 코팅과 카본 그리고 DLC 소재까지 손을 대면서 메시지 브랜드에서 독립 브랜드로 클래식 드레스워치 브랜드에서 아방가르드 매뉴팩처로 급변하게 됩니다. 베젤은 전체적으로 폴리싱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동전 테두리처럼 홈을 낸 코인 베젤 헤리티지는 얇게 살아있고요. 베젤 안쪽으로는 폴리싱된 이너 베젤이 한 겹 더 들어가 있어서 빛을 받으면 두 개의 서로 다른 마감 방식이 이렇게 화려하게 반응합니다. 귀여운 어니언 크라운. 러그를 보면 길고 완만하게 휘어져 있습니다. 위아래로는 폴리싱 마감이 되어 있는데 러그 측면은 살짝 파낸 세미스켈레톤 형태의 샌드블라스트 처리가 되어 있어요. 무브먼트는 칼리버 C6000, 파워 리저브 55시간, 크로노 스위스가 라주 페레와 공동 개발한 무브먼트입니다. 모든 브릿지는 제네바 스트라이프가 발려있고 힐은 스네일링, 모서리는 앵글라주, 루테늄 코팅으로 무브 내부의 색감을 통일시켰고요. 로터는 텅스텐은 금과 밀도가 거의 동일한 금속이라 이 묵직한 무게 덕분에 되게 얇은 스켈레톤 로터임에도 와인딩 효율이 좋은 편입니다. 크로노 스위스는 왜 바뀌어야 했을까? 최근 리그 오브 레전드가 10년 전의 초창기 롤 클래식 버전을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저 같은 올드게이머의 반응이 폭발적이었거든요.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지금 클래식 드레스워치 시계 브랜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드레스워치의 파이가 줄어들고 있고요. 수요가 양극단으로 몰리면서 미들레인지는 죽어나가고 있어요. 론진 요즘에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잖아요. 크로노 스위스가 속해 있는 독일만 봐도 하이엔드의 랑에온투제네부터 글라슈테 오리지널, 미들레인지의 노모스와 진, 스토바, 스위스 쪽엔 론진과 오메가가 버티고 있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애호가들의 요청에 따라 변하지 않고 안주했다면 크로노 스위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